자, 그럼 지금부터는 미니 강의 시작합니다. 앞서 예고해 드린 대로 오늘의 주제는 실적입니다. 실적과 관련한 박준현 운용형님의 미니 강의 지금 바로 시작할게요. 예, 자, 오늘 미니 강의 주제는 실적은 영원한 테마다. 그런 주제를 가지고 말씀 좀 드리고 싶은데요. 자, 미국도 그렇고 국내 기업들도 현재 지금 작년 4분기 실적 발표가 시장에 좀 주목을 좀 받고 있습니다. 미국에 관련 기업들은 지금 실적 발표 시즌에 상당히 실적에 따라 변동성이 심하죠. 근데 우리나라 기업들은 실적이 그렇게 중요하게 반영되지는 않아요. 특히 4분기 실적이기 때문에 4분기보다는 올해 전망치가 중요한 부분이 있기는 한데, 그렇지만은 실적이라는 자체가 영원하게 기업의 재무제표에 반영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당장은 반영되지 않는다 한다 하더라도 결국은 중장기적으로 기업의 가치를 결정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신경을 좀 써야 되지 않겠나 봐야 될 것 같은데, 현재 국내 기업도 실적 발표가 본격화 좀 되는데 정말로 역대급의 어닝 쇼크인 것 같습니다. 현재까지 발표된 기업들을 보게 되게 되면 제가 실적을 2000년도 이후에 계속 제가 엑셀로 작업을 통해서 계속 실적 때마다 체크를 하는데, 원래 4분기가 실적이 항상 안 좋거든요. 일회성 비용들을 많이 반영하는 부분도 있기는 하지만 올해 특히나 그런 것 같다. 자, 표를 좀 보시게 되게 되면 현재까지 발표된 기업들 많이 발표하지는 않았습니다. 근데 얼마나 쇼크냐면 먼저 이제 삼성전자, LG전자 다 알고 계시겠죠. 물론 시장의 가이던스 대비해서 삼성전자 37.4%, 영업이익 기준입니다. LG전자는 84%. 그 다음에 LG에너지솔루션 얘기했죠. 주가는 올라가고 있지만은 52% 가이던스. 그 다음에 현대건설 거의 50%대, 코스모신소재 71% 예상치보다 하이였다는 거죠. 그 다음에 포스코홀딩스는 5,800억 흑자인데 3,700억 54억 적자 났어요. 적자 났고, LG노텍 어제 발표했죠. 삼성전기 어제 발표했죠. 두 종목 LG노텍 59.4%, 삼성전기 가이던스 대비해서 29%, 그 다음에 오늘 발표된 삼성 SDI는 그나마 6.2%만 양호한 거예요. 예상치 않아요. 그 다음에 에코프로 PM 예상치 대비해서 약 20% 정도 하해. 그 다음에 오늘 눈에 띈 게 현대차죠. 현대차가 유일하게 빨간불입니다. 예상치 대비해서. 이 정도로, 그 다음에 오늘 막판에 나중에 발표된 미래에셋 대우증권이 발표를 했는데, 가이던스가 영업이익이 그렇죠. 1878억인데 901억이니까 거의 반토막이에요. 반토막입니다. 이 정도라는 겁니다. 이 정도라는데, 근데 미국의 기업들은 실적 어떠냐? 현재까지 미국의 기업들 S&P 기업 기준으로 해가지고 전체 500개 중에 한 19%가 발표가 됐는데 68%가 예상 실적 상회했다고 하더라고요. 너무 차이가 나죠. 너무 차이가 납니다. 근데 우리나라 실적은 이런 것들이 반영되지는 않죠. 일단은 앞서 얘기했던 실적은 우리나라 기업들은 악재가 오히려 실적이 안 좋게 발표하더라도 주가가 올라간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지만은 부진한 기업들이 계속 주가는 올라가기 쉽지는 않거든요. 물론 작년 분자 올해 뚜렷하게 좋아진다는 건 몰라도 그렇지 않으면 어느 정도 불확실성은 해소가 될지 모르겠지만은 밸류 자체가 높아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상승이 제한적일 수밖에 없지 않겠는가, 그렇게 좀 말씀 좀 드리고 싶고요. 그래서 현재 시장 자체가 이제 2460, 50, 60까지 올라가면서 낙폭과대 종목들 중심으로 해서 이제 빠르게 좀 올라왔는데, 결국 이제 향후 시장 자체는 결국은 실적에 좀 수요를 많은 장세로 좀 전개되지 않겠는가. 실적 호전 종목들 중심으로 해가지고 차별화되는 그런 흐름이 전개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거기에 좀 초점을 좀 맞추면서 지금은 낙폭과대보다 실적에 집중하는 그런 전략이 필요하지 않겠다 봐야 될 것 같은데, 전반적으로 앞서 봤다시피 현재 실적들이 좋은 업종들이 거의 없습니다. 거의 없는데, 그래도 현재까지 발표된 기업들의 실적이라든가 제가 전망치를 체크를 해보면 그래도 양호한 실적이 발표될 수 있는 업종이 어떤 업종이냐. 오늘 발표된 자동차, 그 다음에 최근에 이제 주가가 부진하게 움직이고 있는 건설기계가 작년 3분기부터 좋아지고 있거든요. 그 다음에 조선 기자재 업종 중에서 피팅업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임플란트를 중심으로 한 의료기기. 물론 이들 관련 섹터들 내에서도 업종 내에서 종목들이 차별화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들 업종들이 대체적으로 양호하게 나올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업종이 안 좋다 한다 하더라도 업종 내에서도 좋은 실적이 괜찮은 종목들이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화학업종 같은 게 부진한데, 근데 송원산업이라든가 일부 종목들은 괜찮은 것들이 있어요. 이제 그런 것들은 이제 특이한 부분이라 봐야 될 것 같은데, 그래서 관심 쪽은 일단은, 그리고 본다 한다면, 관련 쪽에 관심 본다 한다면, 일단 자동차 같은 경우는 오늘 현대차가 실적이 좋게 발표가 좀 됐지만은, 현대차도 괜찮지만은, 부품업종 쪽에 실적이 올해 최대 실적이 현대차와 더불어서 날 수 있는 SL, 그 다음에 밸류까지 제가 작년도와 올해
밸류를 제가 표시해놨는데 주당 EPS를 보시면 압니다. 주당 EPS가 작년보다 올해 높다는 것 자체는 작년보다 올해 실적이 더 좋다는 거잖아요. 이게 경기 침체 국면에서 실적이 무난하게 더 좋을 수 있는 쪽 SEL, 화신 같은 경우도 화신은 EPS가 작년도보다 올해 약간 떨어지지만은 작년도에 일회성 단기 수익이 포함된 걸 감안한 영업이익은 올해 증가되니까 증가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건설기계 쪽이 요즘 작년도에 하반기 때 많이 올라서 쉬고 있는 쪽인데 건설기계도 작년 3분기부터 실적이 뚜렷하게 좋아지고 있습니다. 지금 캐터필라도 거의 신고가 거래가 좀 되고 있기 때문에 현대투자인프라코, 그다음에 대창잔조, 그다음에 진성TC 관련된 종목들 작년도보다 올해 실적이 좋을 거라는 전망이고요. 그다음에 조선 기자재 업종 중에서 피팅 업체 태광이라든가 성광밴드, 성광밴드 최근 조정 좀 받았거든요. 조선업종은 올해 확실하게 실적이 턴 어라운드가 진행이 되니까. 근데 현대중공업이라든가 삼성중공업이라든가 현대미포 같은 경우는 올해 의미 있게 실적이 좋아지지 않습니다. 근데 오히려 기자재 업종들이 오늘 기자재 업종도 상당히 괜찮았거든요. 뭐 LNG 본행제 관련해서 관련된 기업들 동성 화이텍이라든가 종목들 상당히 움직임이 괜찮았기에 기자재 쪽에 관심을 가져야 될까. 그다음에 의료기기 쪽에 최근에 주가 이제 급등했다 조정을 좀 받았던 덴티움이 주가가 여전히 싸 보이는 것 같고요. 그다음에 앞서 의료기기 쪽에 누트론이 클래식도 괜찮지만은 관련된 종목들 중심으로 해서 관심을 가져볼 필요가 있지 않겠는가 이렇게 말씀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